안녕하세요. 내일수 따뜻한 립쇼런 내 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낸스가 코팍스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최근 코팍스 인수를 위한 실사를 완료하였고 절차 확인 등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바이낸스는 코팍스를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제 뷰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노렸지만 금융 당국이 자금 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직접 진출을 포기한 채 우회로 코팍스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인수에 대해서 바이낸스는 공식 답변을 거부했고 코팍스는 사실관계를 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을 일본의 사쿠라 거래소 인수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선례가 있고, 2022년 8월 기사이긴 하지만요, 부산시에서 바이낸스와 부산 디지털 거래소 설립을 위해 이런 협약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한다는 이 소문이 그냥 뜬 소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뉴스에서도 나와 있지만 바이낸스 국내 진출 시 기대 효과가 저희가 업비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업비트가 정말 완벽하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래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 점유율을 독점해 가고 있는 업비트에게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진행하는 스테이킹이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여러 파생 상품 등, 그리고 거래소 수익의 모델을 다변화한다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산을 보관하고 있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불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은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인수한 코팍스에서 국내 프로젝트들이 상장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외 거래소로도 또 추가로 여러 프로젝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3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규제에도 아직 많은 분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코팍스로 교두부를 두면서 국내 시장에서 바이낸스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할 거고, 바이낸스에 있는 BNB 같은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활용하기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를 통해서만 이용했던 그런 BNB 프로젝트들을 코팍스나 이런 국내 거래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아마 한 번 더 바이낸스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아마 바이낸스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높은 BNB를 통해서 BSUD를 거래할 수 있고, 아니면은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코팍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BNB가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거래소 코인들의 상장 폐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래소 코인들의 확장들도 국내 거래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대되는 거는 업비트의 독주를 바이낸스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견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코팍스가 국내 5대 거래소라고 하지만 점유율이 굉장히 낮고 거래량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으로 코인마켓캡에서 코팍스의 거래량을 순위를 매겨봤는데 한 14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지만 만약에 바이낸스 인수가 돼서 조금 더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코팍스 같은 경우에는 코파이 파생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형 스테이킹, 자유형 스테이킹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소에서 이런 준비에 관해서 좀 FTX도 그렇고 많은 거래소들이 불안했었잖아요. 그래서 코팍스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고정형으로 예치하고 계셨던 분들은 바이낸스가 인수가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위험으로부터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파이에 예치하고 계신 분들은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하게 되면은 아마 고정형 상품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게 기다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3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해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초부터 또 이런 소식들이 나오니까 기대감이 조금 저도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규제를
100%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 과정에서 막판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혹시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호재가 있는 코인들이 혹시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조금씩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한다는 해당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이런 글로만 읽는 것보다 왜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했을 때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간단하게 제 의견 전해드리는 영상 만들어 봤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